자, 거기 4번에 부동산 이중매매 중요 표시하세요. 그러면 10월 26일 딱 하나 적어 놓고요. 10월 26 부동산 이중매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총칙, 물권, 계약법 다 알아야 풀리는 종합 문제야 이게. 자, 의의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동산을 두 번 파는 걸 이중매매라 그래요. 자, 갑이 을과 1월 1일 날 이 부동산 이중매매 우리 땅이 많죠. 이 토지를 자 1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 매수인이 이걸 이제 처음 매수했다가 제1 매수인이야. 제1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일단 중도금을 지급해야 돼. 또는 뭐 잔금까지 지급해도 되고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자 왜냐하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금 2배 주고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도금을 딱 받으면 요 해제를 못하죠. 해제를 못하고 이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확정됐어요. 중도금 받았으니까. 또는 잔금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팔아먹는다는 거 여기다 2월 1일 날 또 매매를 하게 됩니다. 병에게. 그럼 이 사람이 제2 매수인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도금 받고 팔 이 사람은 배임죄가 돼. 임무에 입이하는 배임죄입니다. 자 요렇게 소유권 이전할 의무자가 남한테 팔았으니까 배임죄가 돼요. 자 근데 병은 조심해야 돼. 이 제1매매는 알고 매수하더라도 일단은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왜냐면 채권은 경쟁이에요. 자유 경쟁이니까 유효해요. 유효입니다. 원칙은 유효. 자 유효해요. 그 다음 병한테 등기까지 넘겼어요. 그러면 등기도 유효하게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을은 이제 자 이렇게 등기가 딱 넘어가는 순간 만약에 2월 10일 날 등기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이행 불능이 되잖아요. 이행이 불가능하죠. 그럼 원시적 불능이야 후발적 불능이야? 후발적 불능이잖아. 후발적 불능인데 갑에게 잘못이 있죠. 그럼 을은 이 이행 불능이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을은 갑에게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을은 병에게는 대항 못하죠. 왜? 한 개의 물건에 자 이 사람은 소유권 물건이고 얘는 채권이니까 채권자는 소유권자에게 대항 못하죠. 이렇게 해결돼요. 끝납니다. 이 원칙은 유효야. 자 원칙부터 갑니다. 밑에 양가로 2번 원칙. 자 거기 이제 그림 나오죠. 그죠? 갑이 을과 제1매매하고 갑이 대금 수령 즉 중도금 이상 수령이야. 그리고 병이 두 번째 이중매매하고 등기 병한테 넘어왔어요. 그럼 이 원칙 자, 유효입니다. 유효. 원칙 유효. 1. 자유경쟁의 원칙상 부동산 이중매매 원칙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병이 제2매수인이야. 제2매수인 병이 제1매매사 알고 즉 악의로 부동산 매수한 경우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악이라도 취득해요. 자 그래서 2번 이 경우 제1매수인 을은 갑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행불능은 최고 필요 없죠. 최고 없이 즉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다. 다음 양가로 3번 대로 예외 무효입니다. 자, 예외 무효. 자 무효 갑니다. 원칙은 유효라는 거 기억하고요. 원칙은 유효인데 자 예외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병이 자 중도금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병이 이렇게 갑한테 꼬시는 거야. 너 있잖아 나한테 팔아라. 여기는 1억에 팔았어요. 내가 2억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하는 말이 내가 있잖아 중도금 받고 너한테 넘기면 배임죄로 감옥이야. 배임죄 5년 이하야. 감옥에 가려니까 안 팔란다 그래. 그러니까 하는 말이 병이 꼬시는 그렇게 꼬시는 거야. 꼬신다. 자 그러면 이제 너는 초범이니까 내가 유명한 변호사 선임해서 집행유예로 빼줄 테니까 팔아라 라고 이제 이중매매하라고 이제 요즘은 적극적으로 꼬신다는 거. 즉 배임죄 하라고 범죄 행위를 적극 가담한다는 거죠.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렇게 이제 꼬신다. 얘는 나쁜 놈이라는 거죠. 범죄 행위 하라고 꼬시니까 자 반사회적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이거죠.
무효니까 이 등기도 무효다 이거죠. 자, 갑니다. 무효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이거야. 아까 했죠. 자, 103조 위반으로 무효면 이거 무슨 급여죠? 불법 원인급여잖아요. 그죠? 불법 원인급여니까 갑이 이거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아까 이걸 첩기하겠다고 생각해봐.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갑은 이거 말소를 못해. 조심해야 돼. 이게 746조 불법 원인급여야.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을은 이 매매계약 여기 유효했잖아. 유효한 매매계약에 중도금까지 줬어요. 얘는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을과 병주, 얘는 이제 적극 가담한 나쁜 놈이고 얘는 착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 을은 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죠. 소유권 이전 청구, 요걸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 대위권 배웠잖아. 보전하기 위해서 을은 갑을 채권자 대위, 채권자 대위 할 수 있다. 대위에서 채권자 대위 말소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걸 대위 말소합니다. 직접 말소를 못해요. 갑을 대위 말소한다. 자, 그리고 만약에 병이 정한테 팔았다. 이게 절대 무효인데, 절대 무효니까 정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절대 무효. 그러니까 을이 대위 말소, 대위 말소 순차로 이제 넘게 합니다. 채권자 대위 말소가 포인트야. 자, 갑니다. 예외 1번. 병이 제2매수인 갑의 을에 대한 대의명의 줄거 적극 가담. 여기 포인트야. 범죄 적극 가담 또는 기망, 속일 기망, 권유를 한 경우에, 즉 알면서 요청하거나 유도한 경우에만, 적극 가담한 경우만 무효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야. 절대적 무효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2번 아직 보지 마세요. 2번은 나중에 대리 배우고 나서 갑니다. 자, 다음 편 넘어갑니다. 양가로 4번 무효인 이중매매의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적극해서 이중매매하면 얘는 정범으로 감옥에, 얘는 교사범으로 감옥에 가요. 둘 다 불법, 공동 불법행위 저질러서, 불법행위 저질렀으니까 어른병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갑에게도 둘 다 불법행위 저질렀으니까 반가리로 손해배상입니다. 자, 어른 갑에게, 갑은 이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돼. 그러나 병은, 병과는, 자, 어른 병과 계약한 게 없잖아. 병과는 관계 맺은 바 없기 때문에 병에게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어요. 계약이 없으니까.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자, 반가리 2번 갑니다. 병에 대한 등기 말소장 옆에 저거 대위 말소, 이게 포인트야. 대위 말소 직접 못해. 대위 말소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못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고, 또한 병과 계약을 맺은 바도 없으므로, 줄거세요. 병의 경우는 직접은 안 돼.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나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또 나아가 갑은 병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없다. 뭐니까 불법 원인급여야. 불법 원인급여.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중에 표시. 다만 을은 줄거 무슨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여 갑을 동그라미 커있어. 소위 중요가 아니라 대위하여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자, 을은 누구를 대위하여? 갑을 대위 말소해야 됩니다. 대위 말소. 자, 3번. 자, 조심해야 돼. 자, 대위 말소해야지. 채권자 취소권 안 돼. 채권자 취소권으로 할 수는 없어. 채권자 대위 말소야. 3번.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 취소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으로 말소해야지 취소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 반가로 3번. 병으로부터 그 전덕자, 요거야, 이걸 정을 전덕자라 그래요. 자, 굴러서, 굴을 전자, 우리 전 차이나고 비슷하죠. 굴러서 치다가, 이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이것도 절대 무효입니다.
대위 말소당해요. 절대 무효, 절대 무효. 절대 무효. 자, 갑니다.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이중 매매 계약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 정은 무효입니다. 설사 병이 당해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믿었다 이퀄 선의일지라도 이중 매매계에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즉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이퀄 저거 채권자 대위 말소당합니다. 대위 말소. 저게 이제 부동산 이중 매매야. 원칙은 유효. 뭐 했을 때 뭐야? 적극 가담. 여기 이제 적극 가담, 적극 권유, 적극 요청은 무효입니다. 자, 요거는 자, 여기도 매매 이중 매매라 그래. 근데 반드시 요건 매매가 아니어도 마찬가지. 적극 가담한 저당권, 적극 가담한 청여도 무효입니다. 자, 가보죠. 5번 이중 매매 법리가 동그라미 확장. 자, 부동산이 매매된 사실을 저것에 알면서 저당권 요청 나왔죠. 알면서 요청 적극 가담하는 저당권 등기 하거나 무효. 또 세 번째 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그 알면서 이중 임대차 요청 체결도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 이겁니다. 이쪽에 이제 이쪽도 임대차를 했어요. 그리고 적극 가담해서 이중 임대차도 무효입니다. 똑같아요. 적극 가담한 이중 매매, 이중 임대차도 이중 저당권 설정도 무효다.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오른쪽 판례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이중 매매를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를 지켜서 103조의 법률 행위로 무효하기 위해서는 적극 가담 제2매수인이 이중 매매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잘라주세요. 그죠? 아는 것만으로는 유효하다는 거야. 부족하다. 유효하다. 나아가 매도인의 배임행위 또는 배신행위를 유인하거나 교사하거나 바로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거야. 유인하거나 교사,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적극 가담, 범죄행위에. 자, 이러한 범위는 자, 줄거 이중 임대차 계약 무효 또는 이중 담보권 설정 계약 체결한 것도 마찬가지로 적극 가담하면 무효다. 이겁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는 이중 매매입니다. 좀 어려워요. 자, 어려운데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죠. 다음 페이지 가서 예제문이 좀 어렵지만 예제 2번 문제 봅니다. 2번 32회 작년 재작년 문제야.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 틀린 것. 원칙은 뭐라고 그랬죠? 원칙은 유효. 예외적으로 적극 가담해야 무효입니다. 자, 1번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제2매매 계약. 이거 바로 적극 가담한 이런 뜻이야. 제2매매 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 정은 선이라도 보완되죠. 절대 무효입니다. 제2매매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벌써 답 나왔네. 없다. 요거잖아. 절대 무효. 요겁니다. 삼각형 선의도 무효, 악의도 무효야. 절대 무효. 답이 1번. 2번 제2매수인이 이중 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았다. 적극 가담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유효네요. 만으로는 제2매매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적극 가담 나와야 돼. 다음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은 유효.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확해요. 유효.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적극 가담했다는 거야.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한 동그라미 직접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직접 말소할 수는 없다. 어떻게 말소하라 그래서 채권자 대위 말소한다. 대위 말소. 5번 부동산 이중 매매 법리는 확장되죠. 확장. 이중 부동산 임대차계에 체결된 경우도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 정확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 3문제 내지 3문제 정도 맞췄어요. 다음에 이제 104조로 갑니다. 오른쪽. 제목이 이제 06 불공정한 법률행위 줄이면 불공정행위를 줄이세요. 불공정행위 폭리행위입니다. 자, 불공정행위 불공정 법률행위를 줄여서 불공정행위. 또 일본 민법은 폭리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자 103조의 예시 규정이야. 103조 예를 든 규정입니다. 사회질서 위반에 예를 든 거죠. 예시 규정입니다. 자, 104조는 조심해야 돼. 당사자의 쉼표 잘 봐. 궁박 잘라주세요. 쉼표 중요한 궁박, 쉼표, 경솔 또는 무기험을 인하여 죽었죠.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아까 이중매매사 적극 가다만 무효다. 그거와 똑같아요. 현저한 불공정 계약은 무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한 계약을 했잖아. 자, 갑이 을과 이제 자 이제 이 땅을 팔아요. 매매. 자, 이 사람은 조금 이따 나오자. 자, 폭리행위의 피해자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폭리를 취할 폭리자가 될 사람이에요. 자, 매매합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아까 103조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싸가지 없으면 무효예요. 그러니까 동기의 불법만 주관이 들어갔죠. 근데 104조는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다 갖춰야 돼.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자, 객관적 요건 하나, 주관적 요건 2가지. 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제목을 보면 당사자의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자, 의 가보죠. 의, 1번 의. 제 104조 줄거 103조 예시 조항이다. 이겁니다. 예시 조항이다. 예를 든 조항이야. 그래서 104조 지금 불공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까 봤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평가된다면 103조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주관적 요건을 못 갖추면 103조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자,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객관적으로 객관적 요건. 자, 이렇게 객관적 요건은 주는 걸 급부, 반대로 받는 걸 반대급부라 그래요. 급부와 반대고 약간이 아니라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거 이렇게 돼 있죠. 현저하게 불공정행위가 돼.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요게 1억짜리예요. 1억짜리를 갑이 3천만 원에 잘못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한 3.3배 현저한 불균형이죠. 그리고 이 갑에게 주관적으로 자, 이 사람이 자, 궁박 상태나 궁박은 급박한 공공이나 가난한 상태 또는 경솔 상태나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어. 요 3개 중 한 개가 있어야 돼. 그다음 이 을이 이 사람이 폭리를 취하겠다는 폭리 의사가 있어야 돼. 폭리 의사, 즉 악이 나쁜, 요거는 나쁜 뜻입니다. 법률 용어가 아니고 안았다. 나쁜 뜻. 그래서 이제 객관적 요건으로 현저한 불균형, 주관적 요건으로 궁박이나 경솔, 무경 또는 폭리, 요 3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적용 보여. 그러면 이제 이게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절대 무효. 자, 적용 범위 갑니다. 자, 양갈 1번. 자, 적용 범위 조심해야 돼. 급부,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주는 것만 있으면 불균형을 따질 수가 없잖아. 1번. 정여, 가로 열고 기부 무상행위입니다. 무상행위는 주는 것만 있으니까 불균형이 성립할 수 없죠. 정여와 같이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관계 출현이 없이 자, 줄거세요.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경우는 이게 무상행위야. 일방적 급부만 있는 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줄거세요. 불공정 법률행위 규정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정의와 같이 무상행위는 급부만 있으니까 불공정행위는 아예 적용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유효하다는 거죠. 다음 2번도 중요. 경매는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자, 동그라미 치세요. 경매는 불공정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공정행위는 법률행위만 적용되지 경매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잖아. 다음 3번. 구속된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해 읽어보세요. 채권 포기, 채무 면제, 단독행위가 현저한 공정을 이루면 103조 2번은 무효입니다. 단독행위도 자 불공정하게 채권 포기하면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적용 안 되는 게 두 개입니다. 적용 안 되는 거 아까 무상행위 정여, 무상행위는 불공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 주는 것만 있으니까. 두 번째 경매는 적용 안 돼. 이 두 개는 외워야 돼. 무상행위와 1번 이 경매는 불공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 다음 장 갑니다. 요건이 외우러 가죠. 요건. 자 다음에 이제 판례에서 특히 그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잘 기억해야 돼. 정여 3 경매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 오른쪽 3 요건 옵니다. 요건은 객관적 요건. 동그라미를 줄였죠. 급부와 반대급부가 뭐야? 현저한 현저한이 들어가야 돼. 약간 불균형은 유효해요. 현저한 불균형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요거는 조심할게. 자 객관적 요건이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 객관적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까만 색깔 줄거세요. 현저한 불균형 세 번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정도를 고려하는데 줄거세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객관적 가치에 의해야 됩니다. 그 객관적 요건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 객관적. 2번에 이제 주관적 요건으로 중요합니다. 1번 피해자 갑에게 궁박이나 심표, 경솔이나 또는 무경험 세 가지 중 한 개만 있으면 돼. 세 가지 다 필요 없어요. 세 가지 중 한 개만 있으면 돼. 그게 1번하고 5번부터 먼저 내려옵니다. 5번 동그라미 5번 중요 5번 내려오세요.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세 가지 다 구비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으로 2번 올라가세요. 궁박의 개념. 동그라미 궁박은 급박한 공궁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조심할 게 이제 궁박의 원인은 따지지 않아요. 즉 반드시 줄 긋고 자주 나와 경제적 원인에 한하지 않고요.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의한 궁박도 포함됩니다. 왕따도 궁박이 돼요. 궁박은 왕따가 더 심합니다. 다음 3번에 무경험 조심해야 돼.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고 특정한 무경험이 아니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 무경험을 의미해요. 다음 6번이 가장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아까 심표를 잘 보라. 어디에 심표가 있었어요? 없죠. 궁박에 심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박은 만약에 대리인이 당했다면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입니다. 거꾸로 잘 내. 6번 대리행위의 경우는 경솔하고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 궁박 동그라미 치세요. 궁박은 본인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궁박부터 먼저 해오세요. 본인 궁뎅이 커야 돼. 궁박은 본인 심표, 경솔하고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요걸 거꾸로 잘 내요. 그리고 양가로 3번 상대방 자 폭리자의 요건이야. 즉 편성하겠다는 악의가 있어야죠. 자 읽어보죠. 폭리자 어른 피해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용해 먹겠다는 폭리의사, 폭리악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악의가 있어 즉 단순한 인식만으로는 불공정행위가 성립되지 않아요. 악의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양가로 4번에 자, 증명은 피해자가 다 증명해야 돼요. 피해자가 무효를 주장한 자. 자, 동그라미 1번.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 측, 즉 피해자 측에서 자, 자기 자신 매도인 갑에게 공박, 경솔 또는 범상 있었을 것. 매수인 을 측에서 이런 사실 알고 있었을 것. 그리고 대가가 현저히 불공정할 것을 주장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 입증해야 돼요. 자, 양가로 3번. 불균형 판단 시기는 아까 했죠. 1월 1일이야. 1월 1일. 어떠한 법률행위가 줄 것이에요. 불공정행위. 103조, 104조 똑같아요. 불공정법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항상 효력 요건은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돼요. 4번의 효과. 양가 1번. 불공정 법률 무효합시가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다. 오늘 절대적 무효 3개 했어요. 뭐뭐 했죠? 확가적사 무효다. 그래서 양가리 무효다. 따라서 이행 전이라면 양당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 전에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양가리 2번.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는다. 절대 무효. 또 추인에도 무효다. 이게 절대적 무효의 포인트입니다. 절대적 무효는 제3자에게도 무효다. 제3자 보호 안 돼요. 또 추인에도 무효다. 자, 양가로 3번 중요 표시. 다만 불공정 법률행위도 뒤에서 배울 거예요. 유효한 법률행위 줄 것이에요. 전환될 수는 있다. 무효행위 전환될 수는 있다. 계속 나왔죠. 또 판례에서 동그라미 3번 오세요. 이게 바로 무효행위 전환이야. 3번 중요 표시 갑니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행 동그라미 과다로 제104조의 불공정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심표 하나 찍고 무효일지라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 적용될 수 있다. 이퀄 유효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불공정행위로 무효일지라도 뒤에서 배우고 있지만 138조에 의해서 무효행위 전환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는 있다. 아직까지 어려우니까 그렇게 중요 표시를 해놓고요. 자, 예제 문제 가보세요. 자, 예제 문제 다음 표시. 에서는 뭐 예제 29의 1번 문제 갑니다. 1번.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불공정 같으면 폭리행위로 공부하세요. 그게 편해. 폭리행위. 자, 1번. 공박은 왕따도 포함된다 그랬죠. 왕따.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정확해요. 다음 2번은 무경험은 일반적 무경험이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자, 2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궁박 상태. 궁박은 누구 기준이라 그랬죠? 궁박은 본인이죠. 본인 심표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당시야? 1월 1일 법률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확해요. 자,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 요건이야, 주관적 요건이야? 아까 객관적 요건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정도를 고려해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여기 잘못됐네요.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합니다. 답이 O 이렇게 출제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까지 했느냐, 우리가 법률행위, 자, 성립 요건은 목적, 당목의죠. 그 다음 효력 요건이 당사자의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권리능력이나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 자, 행위능력자가 단독으로 하면 취소죠. 미한성. 목적이 여기까지 했어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거 한 거예요. 확정은, 자, 확정은 이행기까지 확정되면 유효입니다. 가능은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여기는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 위반하면 무효다. 103조, 104조야. 이거는 객관적 판단에서 절대 무효. 이것도 절대 무효. 이거는 객관적, 주관적으로 절대 무효입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자, 그러면 그 밑에 07 법률행위 해석 이퀄 적으세요. 의사표시의 해석입니다. 법률행위 해석 같은 말 의사표시의 해석입니다. 자, 양가리 1번 서설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의 요소로 함으로 줄거세요. 법률행위 해석이란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입니다. 의사표시 해석. 자, 법률행위는 필수 요소가 의사표시니까 이거예요. 자, 우리가 갑이 을에게, 자,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의사를 결정했어. 그러면 상대방한테 표시하면, 요게 일치하면 원칙인데, 이게 이제 불일치했을 때 문제야.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 잘못된 표시를, 자, 무효로 해석할 거냐 유효로 해석할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갑이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고 의사결정했는데 잘못해가지고 1,000만 원에 팔겠다고 표시했어요. 불일치하죠. 그럼 만약에 요걸 무효라고 해석하면 누가 유리해요? 누가 불리해요? 갑이 불리하잖아요. 그래? 유효라고 하면, 아니요. 무효라고 하면 을이 유리하죠. 여기가 불리하고. 유효라고 해석하면 이 사람이 더 불리하죠. 그죠? 그래서 유불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누가 잘못한 거야? 사실 갑이 잘못한 거야? 을이 잘못한 거야? 누가 말 잘못했어요? 갑이 잘못해. 갑이. 자기가 말 잘못했잖아. 자기가 잘못, 자기가 책임져야지. 원칙은 유효. 이게 원칙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예외적으로 이제 요게 그 시험에 잘 나와, 일단. 그럼 1번에 자연적 해석 갑니다.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 땡땡 적으세요. 자연적 해석은, 자, 표의자 보호. 말하는 사람. 표의자 보호. 표의자를 보호하는 해석이야. 표의자. 의사를 표시한 자, 갑을 보호하는 해석입니다. 자, 1의 보세요. 자연적 해석이란 표현 같은 말 표시의 문자적 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줄거세요. 표의자의 마음속 내심적 효과, 진의를 탐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의가 유의라고 해서 하는 거야. 자, 말이 좀 어려워요. 자, 갑이 뭐 예를 한번 보죠. 거기 양가리 2번 중요 표시에 O 표시 무해의 원칙. 자, 잘못된 표시. 자,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의 대표가 O 표시. 잘못된 표시야. 잘못된 표시도 무해. 해가 없다. 무효. 무효의 원칙. 잘못된 표시는 무효다. 무해의 원칙입니다. 자, 이게 자연적 해석의 대표가 합니다. 동그라미 1번. 표의자의 표시가 잘못되어도, 자, 상대방이 그 진정을 알았다. 알았던 경우는 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당사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 줄거 착오 표시는, 착오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O 표시 무효의 원칙입니다. 자, 보세요. 자, 대표적인 판례가 나오는데, 갑이 X 토지를
팔겠다 의사결정했어요. 자, 그런데 자, 갑과 을이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서의 표시는 X 토지가 아니라 Y 토지를 팔겠다고 표시해. 불일치하죠. 근데 매수인 을도, 맞춰주면 매수인 을도 X 토지를 사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했어요. 둘 다 표시는 계약서에다가 Y 토지에 대해서 매도인 갑, 매수인을 계약서를 쓴 거야. 그러면 이 두 사람 다 의사가 일치하죠. 그 의사가 바로 진이야. 진이가 일치하니까 요 X 표지의 계약이 성립하고 잘못된 Y 토지는 무효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자, 잘못된 표시 O 표시는 무효다. O 표시는 무효다. O 표시는 무효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건 무효야. 근데 둘이 이제 계약서를 Y 토지에 했으니까 등기는 Y 토지의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계약이 무효니까 이 등기도 무효겠죠? 자, 밑에 해설 잘 보세요. 좀 어려워요. 동그라미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판례야. 쌍방 당사자, 저 갑과 을, 쌍방 갑과 을이 모두 X 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어요. 갑도 진이가 X고 을도 진이가 X야. 그 목적물의 지분 등의 착각,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에는 Y 토지로 표시하였더라도 심표 줄거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말 나와. X 토지에 관해 이를 매매 목적한다는 쌍방 당사자 갑, 을의 의사 합치가 있는 이상 어디에 의사 합치했어요? X 토지죠. 그러니까 위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관해서 성립한다. 이걸 O 표시 무효의 원칙, 자연적 해석이라 그래. 그래서 이 3번 따라서 같이 갑니다. 따라서 만일 Y 토지가 매수인 을 명의로 이전 등기되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계약이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다. 즉 X 토지와 Y 토지는 여전히 아직은 매도인 갑의 토지입니다. 왜? X 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없고 Y 토지에만은 계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따라서 매도인 갑은 매수인에 대해서 무효인 Y 토지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 잘라주고, 매수인은 매도인 갑에 대해서 Y 토지에다가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가지고 한 문제 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그 예제 문제 보세요. 이렇게 이제 낸단 말이에요. 예제 문제. 자, 예제 문제 갑니다. 자,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하여 갑은 을 소유입니다.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어디 합의했어요? X 토지죠. 계약서에는 Y 토지라고 잘못 기재 줄거 잘못 기재 O 표시죠. O 표시 잘못 표시를 하였다. 옳은 것은 이게 바로 O 표시 무효의 원칙이야. 어디에 합치됐어요? 의사가 어디에? X 토지에 합치된 거야? Y 토지에 합치된 거야? 잘 읽어야 돼. 계약서에 잘못된 표시잖아. 이 O 표시. 합의가 어디에 된 거야? X 토지잖아. 보세요.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빌려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란 말 나왔잖아. 합의했네요. 그 어디에 매매 계약했어? X 토지야. 그러면 X 토지에 합의했으니까 X 토지에 소유권 넘겨야 될 거 아니야. 엉뚱하게 계약서에는 Y 토지 잘못 기재됐죠? 바로 O 표시야. O 표시니까 자, 갑니다. 어디에 계약 성립했어요? 어디에 성립했어? 진이 X 토지에 성립했네요. 1번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관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진이대로, 진짜 의사대로. 그리고 이 매매 계약은 Y 토지는 무효다. 이렇게 되죠. 무효다. 잘못 기재됐잖아. 무효다. 3번 X 토지에 대하여 매매는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가 아닙니다. 계약 성립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이 땅 아니라 없다.
그 1, 2, 3을 바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여기 O 표시 무의 원칙. 조금 어려워요, 요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마칩니다.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이제 72페이지가 나와. 자,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어디까지 했냐면, 자,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은, 자,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거면 확정 여기서 한 게 바로 오표시 무효의 원칙도 이거예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 이거야. 확정되면 유효고 확정 안 되면 무효. 아까 했잖아. X 토지에 계약을 했는데 잘못된 표시는 어디다 잘못했어? Y 토지의 표시야. 그러면 여기에 계약이 성립했잖아. 여기다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죠. 오표시는 무효다. 여기까지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죠? 여기 이제 요거 의사표시는 뭐다 하게 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을 것. 그게 남았단 말이야. 그럼 다시 앞 페이지 와보세요. 앞장. 앞장이 어디냐면, 자, 40쪽입니다. 자, 40페이지. 40페이지고, 파란 색깔 3번에 법률행위 효력 요건에서, 자, 일반적 효력 2번, 자,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여기까지 배웠어, 이제. 오늘 3번이 조금, 네, 다음 주에 배울 거야. 의사표시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 하자가 없을 것. 요걸 이제 배울 거야. 그럼 넘어오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 자, 이게 반대가 돼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란 말이야. 요게 이제 다음 장 넘겨보세요. 72페이지고 의사 표시야. 거기 적어서 요게 이제 요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107, 108, 109죠. 우리가 진통 작사 이렇게 외웠던 거야. 하자 있는 의사 표시가 110조. 이거는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오늘 너무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공시법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좀 집에 가서 그 인강을 한 2번 정도 들으셔야 돼.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수고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